범위가 끝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 시간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아니죠. 자 다원 갈게요. 타원의 정의를 이제 해석기하의 의미에서 생각하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해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런 점의 자취. 그래서 합이 일정해요. 그때 일정한 값을 일정한 값을 2a라고 해서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있어요. 타원 전체의 성질을 다 전개하면 굉장히 양이 많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건 먼저 하고요.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해석기하에서 의미하는 걸로 예를 만들면 마이너스 C, 0에서의 초점을 잡고 그 다음에 C, 0에서의 초점을 잡고 어떤 점 P가 있으면 점 P에서 F'까지 길이와 F까지 길이를 재겠죠. 그래서 얘의 값을 R1, 얘의 값을 R2로 합시다. 이런 모양에서 R1의 값 더하기 R2의 값은 2의 일정하다고. 그리고 R1의 제곱값은 X 더하기 C의 제곱, Y의 제곱이고 R2의 제곱은 X-C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점 자취, P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모양 그대로 R1 제곱에서 R1의 제곱에서 R2의 제곱을 얘를 뺀 것은 4cx가 되죠. R1 더하기 R2가 2a니까 여기서 R1 빼기 R2의 값은 여기서 2를 나누면 a 대 2cx가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는 2a였으니까 이러한 연립식이 생기고 여기에서 R1과 R2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R1 값은 a 플러스 a분의 cx. 그래서 y좌표만 알면 안에 x좌표만 알면 초점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래서 R1과 R2를 이렇게 구했어요.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죠. 대입하면 a 더하기 a분의 cx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R2의 여기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R1 여기다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얘는 x 더하기 c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x제곱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어요. 이것이 a의 제곱 c의 제곱을 a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을 얘를 b의 제곱으로 붙이면 얘를 b의 제곱으로 하면 그것은 a의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때의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얘가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을 가지게 돼요. 얘가 이제 점적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정도 자취할 때 그때 모양을 구할 때 얘를 외우셔야지. 얘가 뭐야? 얘가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타원을 때리던 얘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x 형태가 돼요. a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x 형태. 근데 이 초점을 이제 좀 다른 위치에 놓은 초점을 y축 위에 놓아서 0의 c, 그 다음에 0의 마이너스 c 위에 놓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면 여기서 좀 p가 있어서 얘가 x, y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서 이제 R1 값은 x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하고 R2의 제곱은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합이 R1 더하기 R2가
요번에는 이제 y축이라서 2b로 일정하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 형태를 만들면 r1의 제곱에서 r2의 제곱을 뺀 거. 이것은 마이너스 4c의 y 되거든요. 그래서 r1 빼기 r2의 값은 나누고 나면 b분의 2c의 y, 마이너스 2c의 y가 되고, 여기서 r1 더하기 r2의 값이 2b라서 여기에서의 초점까지의 거리는 두 개를 더하면 r1 값은 그것은 b 빼기 b분의 c의 y가 되고, r2의 값은 이것 빼기가 하면 되죠. 그래서 b 더하기 b분의 c의 y 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하나에다 대입할게요. 대입해서 형태를 만들면 b-b분의 c의 y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c의 제곱이 되어서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제곱의 빼기 c제곱 이만큼의 y제곱이 되고, 이 값은 b제곱 빼기 c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바에서 여기서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되고, 그때의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을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전체 형태는 이런데 이때 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두 개의 합이 2A로 일정한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거 두 개의 합이 이렇게 두 개의 합이 2B로 일정한 거지. 얘는 이제 2A로 일정한 점의 자치고 얘는 2B로 일정한 점의 자치고, 시계의 모양은 똑같아요. 시계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A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X, A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X, A는 B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Y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특별히 이 한 단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20률, 얘는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이센트리시티라고 불러서 20률이라고 불러요. 20률. 이 20률은 극자 표기위에서 설명할 때 했던 거 있죠? 극자 표기위에서 설명할 때 했던 거. 여기서 이러한 곡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물선이고 아니고 2차 곡선 전체를 다 해당하는 거. 얘가 F일 때, 얘가 L일 때. 그래서 P점에서 PF 대 PL의 길이 B. 얘가 E인데 걔가 20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률은 장축의 길이 분의 단축의 길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값이어서 A 초점간 거리 2A분에서 A분의 C, 얘가 장축의 길이분의 초점간 거리, 얘가 20률이야. 그래서 평평도랑 좀 달라요, 모양이. 지구에서 얘기하는 타원체에 대해서의 평평도랑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외울 거 타원의 식하고 얘는 20률씩은 외워주십시오. 얘가 타원의 정의예요. 타원의 정의를 지금 좀 이제 해석기하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한쪽은 2A, 다른 한쪽은 2B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나씩 가보면 여기에 20률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센트리시티. A의 값은 E라고 쓰고 이 값은 2A 장축의 길이분의 2C 초점간 거리. 그래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X 값이라서 이 값은 A 플러스 마이너스 E의 X에 해당해요. 20률이다. 20률. A분의 C 20률의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접선 갈게요. 접선에는 이제 어차피 대입할 거니까. 그래서 y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은 뭐였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은 타원에서는 a의 제곱에 m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y는 mx 더하기 빼기 k를 대입해서 판별식 이용해서 구하는 값이야. 이건
복잡한 게 아니니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인데 얘는 기울기가 m인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은 이렇다는 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잘 쓴다 어쩜 이렇게 좀 잘 쓰나 그래서 곡선 위의 점 x1, y1 이 점에서 접선을 만들면 얼마? a의 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1, y, y1, y는 y1, y는 이렇게 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 얘에서 그은 접선의 식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접선 파트에 나오던 이제 얘가 중요한데 얘가 극선이야. 극선의 모양은 뭐죠? 어떤 타원이 이딴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타원이 생기는 점 P가 여기서 x1, y1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P에서 일단 봐야 돼요. P에서 근 선이 있을 때 얘가 Q고 얘가 R이에요. 그럴 때 PS분의 2는 PQ분의 1 더하기 PR분의 1이 되는 그러한 S가 여기 있어요. 얘가 S가 있어요. 다시 P를 지난 선을 그리고 다시 S를 구하고 P를 지난 선을 구하고 다시 S를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S들을 다 모은 것이 뭐라고? 다 모은 것이 극선인데 그 극선은 사실은 뭐라고? 접점 두 개를 이은 선과 같다고. 이게 극선의 식이에요. 옛날 이런 점들을 다 모은 게 바로 극선이라고 해요. 근데 그 극선이 접점 두 개를 이은 선과 같더란 말이에요. 이게 극선이야. 극선의 식은 그 y 뭐라고? a의 제곱분의 x1x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1, y는 똑같이 있는데 그때 이 점 P는 밖에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증명을 이제 하고 지나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얘 증명을 하죠. 얘는 까다로운 거라서 증명을 하죠. 자, 점 P에 대해서 점 P를 지난 임의 직선을 x좌표를 x1 더하기 L의 코사인 세타 y좌표를 y1 더하기 L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주면 얘가 점 P를 지난 직선의 식인 거야. 그래서 대입하면 하울에다 대입해서 B의 제곱에 X제곱 x1 더하기 L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y1 더하기 L의 사인의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 이 값이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곡선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 PQ에 대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한 식이야. 얘는 점 P를 지나는 직선이고 얘를 타원의 식에다 대입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식이 B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사인의 제곱이 있고 이것만큼의 L에 대해서 2차식 L의 제곱이 있고 더하기 2배의 B의 제곱에 x1 L x1 코사인 세타 x1 세타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y1의 사인 세타 이만큼의 여기서 L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B의 제곱에 x1 제곱 상수항은 A의 제곱에 y1 제곱 상수항 A의 제곱에 B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의 모양을 이제 P에서 둘 다 오른쪽에 있거든요. P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매개 변수 L을 길이로 보면 L1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Q점의 좌표는 길이의 L1 값이라서 X1의 L1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1의 L1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점 Q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R은 X2에 대해서 X1에 더하기 L2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y1 더하기 L2의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어. 그래서 PQ의 길이를 여기서 L1이라 둔 거고요. 그 다음에 PR의 길이를 L2라 둔 거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값을 구합니다. 이제 P의 길이 L분의 2는 PQ의 길이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근과 괴수의 관계 최고창분의 예를 하면 이 밑에 값은 얼마? 이 밑에 값은 B의 제곱에 X1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Y1 제곱에 A의 제곱 B의 제곱 이거분의 마이너스 이거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배에 B의 제곱에 X1 코사인 세타 더하기 A의 제곱에 Y1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근과 계수 관계에서 1차분의 상수항이 구하여져. 그래서 얘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B의 제곱에 X1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Y1 제곱 빼기 A의 제곱에 B의 제곱 이 값은 마이너스 보고 있나요? B의 제곱에 X1의 코사인 세타의 L이 되고 빼기 A의 제곱에 Y1 곱하기 사인 세타의 L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B의 제곱에 X1으로 묶어내면 X1 더하기 L배 코사인 세타 더하기 A의 제곱에 Y1으로 묶어내면 얘는 Y1 더하기 L배 사인 세타가 돼요. 이 값은 A의 제곱, B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X제곱분의 A제곱분의 X1 곱하기 얘는 저 점을 지나간 직선이니까 X 더하기 얘는 S좌표죠. X좌표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얘는 Y1 곱하기 Y 그렇게 되는 S에 대한 좌표가 이거고 얘가 1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식이 바로 극선의 식이 됐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조화점멸 마치 조화수열로 보이는 이러한 수열처럼 보이는 점들을 가지고 있는 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점멸 되게 중요해. 다시 봐요. 어떤 2차 곡선도 전부 다 극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는 전부 다 어떤 형태라고 여기에서 다른 게 있더라도 외부 점에서 이렇게 그어서 이거를 두 개를 접선을 만들어서 이 식을 연결하는 것은 이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어떤 거라고 이거 분의 이 길이 분의 2는 이거 분의 1 더하기 이거 분의 1의 모양을 만족한다고. 네. 봐야지. 저라도 눈 뜨고 봐야죠. 눈 뜨고 자, 눈 뜨고. 수학이 안경 없어서 패드로 보고 네. 난 또 오늘 물리할 때 앞에서 공부하고 있길래 제가 또 마음을 잡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앞 단어도 안 보여서 패드로 봤어요. 이해했어요? 자, 이거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남아요. 자, 이 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명. 그래서 얘는 극선에 대한 얘기고 타원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이제 성질들이죠. 그래서 접선 세 번째로 잠깐 놔두고 옆에다 쓰자. 카메라를 조금 옮겨줘. 자, 이게 극선이고요. 세 번째 타원에서의 반사. 타원에서의 반사의 성질을 보죠. 타원에서의 반사는 초점에서 빛을 쏘면 이만큼 와서 다른 초점을 지나면서 반사하는 예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점 P에 대해서 접선이 있고 P에 대해서 접선이 있고 P에 대해서 법선이 있겠지. 그래서 법선과 만나는 점의 얘가 Q인데 Q 좌표를 구하고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얘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봐야 돼요. 자, 전 P에 대해서 접선한 식은 A의 제곱분의 얘를 X1의 Y1이라 하죠. X1 Y1이라 하면 A 제곱분의 X1X 더하기
b 제곱분의 y1 y 값은 얘가 1 더하기 접선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x1 곱하기 y분의 y1분의 b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여기서 법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y-y1 값은 법선의 기울기 b의 제곱에 b의 제곱에 x1 분의 a의 제곱에 y1 이것이 법선의 기울기 곱하기 x-x1이 돼요. 자, 여기서 x가 0이 되는 점을 대입해서 얘가 q점을 y가 0 되는 점 q점을 구하려고 y가 0 되는 걸 구하려고 그래서 q점의 좌표 x좌표는 얼마? 이것은 얘와 얘가 사라지면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에 x1 더하기 x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q점의 좌표가 됩니다. 얘가 q점의 좌표 a 제곱분의 뭐죠? 그래서 얘가 q점의 좌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의 pf'인데 pf의 길이 b는 a 플러스 a분의 cx1과 이거 대 a 마이너스 a분의 cx1이 됐어요. x1이 오른쪽에 있어서 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p f 프라임의 q의 길이 대 f와 q의 길이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c니까 이 값은 얘의 값이 돼서 a의 제곱분의 여기가 c의 제곱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의 x1 이거 빼기 더하기 c 대 그다음에 f 값은 c 빼기 a의 제곱분의 c의 x c 제곱의 x1 이만큼이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요? c분의 a를 곱해요. c분의 a를 곱하면 얼마? c분의 a를 곱하면 a분의 c 하나 남고 x1 더하기 a가 남고 c분의 a를 곱하면 여기 얼마? a 마이너스 a분의 c의 x1이 돼서 이 두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돼서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가 같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래서 반사한다. 그래서 타원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어떤 기계가 있는데 쌤이 이 기계 속에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치료받으러 들어가서 환자에게 누워 있어요. 환자는 누워 있고 환자의 특정 부위에 안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얘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총을 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아주 작은 팔을 쏴서 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을 발생시켜서 소멸로 가고 해서 어떤 파든지 작은 사이즈지만 모여서 얘를 깨트린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 불러요. 실제로도 병원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쌤도 해봤고요. 그래서 얘가 반사. 타원에서는 이게 반사의 성질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초점 구하고 장축 구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원 문제에서 좀 주의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은 그거 할 때 좀 봐주십시오. 네. 타원에서 얘가 특별히 이제 알고 있을 거 네 번째는 지금 정리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삐리리 대학의 시험 문제였어요. 모 대학의 삐리리 대학의 시험 문제. 자, 여기가 길이가 1이야. 길이가 1. 어떤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0,b 여기는 a,0가 있고 얘를 n 대 n으로 혹은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의 자체가 있거든요. 이럴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그 길이가 1을 하자. 이만큼. 그리고 이것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미끄러지고 있어서 전 P의 좌표는 T의 A 값이고 1 빼기 T의 얘가 B 값이죠. 그래서 미끄러지는 어떤 성분이 있을 때 얘의 내분점 좌표 얘가 P인데 얘가 X, 얘가 Y 좌표라 하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A 값은 T분의 X.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 1 빼기 T분의 Y.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하면 T의 제곱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대입하면 1 빼기 T 전체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된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어떤 성분은 벽에 기대어서 미끄러지는 어떤 성분은 그 내분점의 자체로 뭘 이룬다? 타원의 일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항상 알고 계세요. 이 어디 문제죠? 어디 문제? 이 시험 문제 어디 문제? 우리 학교 문제? 서울에는 뭐 대학 시험 문제라니까 무슨 선생님 설명 좀 듣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t 대 1 빼기 t, 여기 있을 때는 t 대 1 빼기 t, 여기 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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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 1 빼기 t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모양이 이런 타원의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사실은 뭐 어느 부분이라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형태로 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어떤 타원의 일부분. 전체를 모으면 타원이 하나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점 A와 점 B 이렇게 점 A와 점 B가 어떤 모퉁이 위를 돌아갈 때 그릴 수 있는 내분점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그 자취를 구하면 타원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적분을 알고 2차 국수를 배우면 시험 낼 수 있는 문제. 고대 문제예요. 자, 얘가 반사에 대한 얘기. 근데 이집트야? 네? 어디 이집트냐고? 자, 그래서 얘가 타원에서의 반사에 대한 얘기고요. 타원에서 회전 이런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타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 하나 더 하죠. 2차 곡선에서의 타원. 자, 저희 눈 뜨고 봐요. 엄청 잘 보일걸? 조림이 일러 있어야죠. 자, 이게 친구 잠깐 볼까요? 원추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보죠. 원추곡선. 원뿔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봐요. 원뿔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얘는 이제 원뿔. 왼쪽은 단면이야. 단면. 이게 얘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모선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로 단면을 평면을 잘라내고 그 단면의 모양은 포물선에 이룬다 했잖아요, 그지? 근데 오늘은 이제 모선의 기울기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자를게요. 그래서 모선의 기울기보다 좀 완만하게 잘라서 모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게 잘랐어.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인가 하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 단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쌤 하는 말 이해돼? 얘를 평면을 잘랐다. 근데 모선 기울기보다 완만하게 잘랐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을 하나 넣으면 공이 이렇게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선이 나오겠지? 공을 접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공을 접하게 이렇게 하면 모양에서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죠? 여기도 접하고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하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접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여기에 접하는 구가 접하는 선이 하나 이렇게 위에 있겠죠. 구가 여기에 접하고 있대. 여기에 접하고 있어서 여기에 접하고 있는 이 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의 값을 F라 하죠. 얘 하나의 값을 F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자, 형태를 볼까요?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에 점 P를 이 곡선 위에서 잡았어요. 점 P를 이 선 위에 잡았어요. 이때 형태를 봐요. 점 P가 나야.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 얘가 점 F거든요. F에서 이렇게 접해요. 그죠? 자, 점 P가 나야 돼. 여기에서 F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로 이렇게 해도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딨냐면 그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내가 점 P에서 접하고 있고 공을 접하고 있는데 그때의 접하고 있는 게 여기가 접하고 있어요. 공을 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지. 이해돼? 하나는 P, F. 그 다음에 위에 접점, 여기 접하고 있으니까 공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만큼 있고 점 P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점 P에서 여기까지 두 개의 거리가 다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점 P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또 여기도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도 접하고 있잖아. 이 공에도 접하고 있다. 이 공에도 접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때요?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랑 어떻다고? 같다고요. 여기도 아래쪽으로도 공을 접하고 있으니까 공이 이쪽에 접하고 이쪽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길이 두 개는 얘와 얘는 같아. 얘와 얘는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거든요. 걔가 누구냐면 이거 위에서 이렇게 이연선 두 개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아요. 이해돼? 그래서 이거 단면 두 개에 대해서 이거의 길이와 같아지는 그 값인 거예요. 그래서 P의 F와 더하기 PF 프라임의 길이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죠. 그래서 얘를 보고 9를 가지고 증명한 타원이죠. 얘가. 그래서 점의 길이, 좌표가 이 점에서 이 접점까지 길이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길이는 같아요. 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같아서 이것 더하기 이것은 이만큼의 길이의 값과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타원을 이룬다고. 그래서 반드랑의 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얘가 바로 타원이라고 해서 타원을 이룰 때는 뭐야? 모선의 길이보다 더 완만하게 자라는 걔는 타원의 일부 혹은 타원을 가진다고요. 원뿔을 원축곡선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얘는 이거 뭐예요? 이거 타원의 일부. 이걸 이렇게 잘라서 그럼 뭐라 한다고? 이건 타원 나오겠지.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축곡선을 잘라서 이렇게 원뿔을 잘라서 타원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학교에서 원뿔을 우선보다 더 가파르게 자르면 쌍곡선이라고 했는데 네네. 저걸 아예 딱 반띵하면은 삼각형이에요. 이제 좀 이따 쌍곡선 할 때 얘기해 줄게요. 아니 삼각형이 맞는지 아닌지 원뿔을 하나 통째로 잘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그러면 반띵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쌍곡선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림을 그렇게 그리죠. 잘못 그린 거겠지. 타원은 여기까지.